최애의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애의 아이를 봐야 합니다. 최애의 아이 모두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벌써 끝나다니.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완성을 하네요. 아이 호시노 아이 모호 애니메이션으로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패스를 따줍니다. 벡터 기반의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가면서 움직임을 주는, 예를 들면 눈 깜빡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벡터 기반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깨지지가 않고 또 이미지의 변형을 줄 때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죠. 모호 애니메이션이 벡터 기반의 퍼펫 애니메이션 제작에 정말 특화된 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도 분리를 잘 해두면서 작업을 해주고 나중에 저 그룹이 본 레이어 또는 스위치 레이어 등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리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벡터 기반의 작업이 펜툴로 펜을 딸 적에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순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로크를 채우거나 면을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지루한 순간인데, 이러한 순간들을 견뎌줘야 됩니다.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처럼 월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들어와 봤자 어차피 바로 사라지지만 모호 애니메이션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있죠. 월급보다 애니메이션이 훌륭한 이유, 이렇게 면을 채울 때는 그라디언트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모호 애니메이션이 조금 독특한 게 그냥 면을 채우고 나서 이후에 효과, 이펙트 탭에서 저렇게 그라디언트 효과라든가 다른 이런저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데 요게 키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마치 해 이동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호시노 아이의 눈을 그려줍니다. 눈에 별이 박혀 있는 게 최애 아이의 어떤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일본 전광판에서 처음 봤어요. 이제 스튜디오 장빛주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워크숍으로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최애 아이 포스터를 아키하바라 전광판에서 봤어요. 엄청나게 큰 전광판에 걸려 있었었는데, 처음 저 포스터를 보고 나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광기 어린 아이돌 캐릭터를 내세워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와우, 그것은 1화를 보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1화를 보고 나서는 저 눈동자에 미쳐가지고 최애 아이를 외치면서 다녔죠. 근데 이제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작 영상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잡담이 될 거예요. 제작 관련된 건 잠깐 얘기하면서 제 잡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근히 말이 많다는 캐릭터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 제가 말이 없는 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또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걸 녹음하는 시간이 완전히 새벽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제작 영상에 대한 더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졸음이 많이 몰아닥쳤기 때문에 내일에 제가 바통을 터치를 받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2일 저녁 8시 27분이고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모호 애니메이션이 마스킹 효과도 훌륭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가 되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자체도 덮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벡터 이미지의 장점은 선과 면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선을 제외한 마스킹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마스킹이 되는데 라인은 알아서 잘 마스킹이 제외돼 있죠.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총 레이어 3개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상단에는 라인만 넣어두고 그림자, 그 다음 아래 채색, 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거는 레이어 2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애니메이션 툴 자체가 퍼펫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니? 해가지고 만든 느낌이었어요.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머리카락 다이내믹 효과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 라인들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모두 다 개별적으로 본을 심어주고 그 본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에서는 버텍스 하나에 몇 %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마야든 블렌더든. 블렌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직접적으로 수치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그게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특정 본의 로테이션 값을 조절을 할 때 그 본에 귀적되어 있는 벡터 이미지들의 값에 대해서 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각 포인트들의 막 퍼센테이지까지 조절을 해가면서 컨트롤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조금 이제 직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마야든 블렌더든 쉐이프 키 값 같은 느낌으로다가 0에서 1 값으로 만들 때 이 모양이 되라 라고 변경을 할 수가 있으나, 근데 2D에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니까 내가 팔을 구부릴 때 그 팔 모양을 만들어 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리깅할 때 되게 좀 간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머리 비율이 맞지 않죠? 굉장히 외계인처럼 되어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요게 아이돌의 실체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작업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내 아이는 이렇지 않은데,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이 호시노 아이가, 그죠? 이건 이제 그 얼굴 각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로서 이 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액션 값을 이용해서요. 이 얼굴 값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45도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이 이미지들, 내가 지금 지정해주고 있는 요 벡터 레이어들이 이 값이 되어라 라고 해놓고 자연스럽게 트위닝 해주는 거죠. 각도가 0도일 때는 가운데 얼굴 중간값 그 이미지를 맞춰주고, 각도가 45도, 마이너스 45도가 되었을 때는 반대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을 돌리는 트위닝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컨트롤러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러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왼쪽 오른쪽 각도를 기울여 보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돌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다 리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특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0프레임에서는 세팅을 하고 1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되게 보통 이제 리깅이 완료된 상태에서 액팅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작업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그래야 어떤 그 렉이 걸린다거나 뭐 오류가 난다거나 뭐 리깅 갑자기 삐꾸가 나가지고 막 팔다리가 이상하게 엉킨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모호 애니메이션은 그게 되게 유동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액팅을 하다가 리깅을 수정해도 반영이 잘 된다는 거죠. 되게 한번 리깅 된 애를 액팅 해놨을 때 수정하는데 관대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그 뼈의 포지션 값만 이렇게 바꿔서 다시 저 액션 값을 수정해주고 있는 건데, 얘는 그냥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야 이거 되니? 가능하지? 오케이 반영할게.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믿음직한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액팅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모호 애니메이션을 한번 써보면서 느낀 좀 충격적인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건데, 저렇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저렇게 자동으로 흔들리게 값을 지정을 해둔 거고, 머리를 돌릴 때 리본이라거나 뭐 앞머리나 뒷머리의 위치값, 레이어 상하 관계조차도 키값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리깅 테스트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요 작업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을 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최애아이 얼굴 정도, 눈 깜빡임 정도만 해보자 했는데, 만들다 보니 이거 몸통 조금만 더 완성해볼까? 그래 적어도 그냥 팔 정도만 완성해주자. 이러다가 이제 손동작도 들어가고, 손동작 들어가다 보니 그럼 이거 아예 립싱크를 그냥 다 만들어버릴까?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제가 이게 최애아이를 3화쯤 봤을 때 이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빠르게 이 어떤 그 감동을 한번 팬아트 형식으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완성을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더 완성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의 호시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잘 만들어주고 싶고, 뭔가 자꾸 JI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JI 호시노 아이, 저렇게 그림자까지 좀 여러 레이어를 쌓고 지금 레이어만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렉이 걸리긴 하는데, 이게 또 재미난 기능 중에 레이어의 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저장해둘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컴프라고 해서 내가 방금 눈을 켜둔 애들을 저장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눈을 다 끄는 경우 있잖아요. 그 세팅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액팅용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출력용이라고 저장을 해둔 다음에 액팅용
컴프를 딱 켜가지고 뭐 머리카락의 레이어들, 빛 효과들, 그림자 이런 것들을 눈을 다 끄면 렉이 걸리지 않고 최적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액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액팅을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다 켜주고 렌더를 거는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13.5 버전 업데이트라는 그 내용의 것으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모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13 버전이 뭡니까? 1 버전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모호 1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럼 이거는 제법 오래됐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처음부터 모호는 아니었대요. 아니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었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가 이제 이름이 모호 애니메이션으로 바뀐 건데 이 오랫동안 쌓여온 이 프로그램의 짬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이걸 이제 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와우, 내가 왜 항상 애니메이트만 해왔을까? 내가 왜 에펙 애니메이트 2개에 함몰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좋고 편하고 쉽게 퍼펫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이제 TVP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의 센세이션이었죠. 작화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 퍼펫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느낌이니까 그 점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나믹,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머리카락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액팅을 다 해놓고 수정해도 렉이 걸리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수정해서 머리카락 흔들림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손동작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손 모양도 추가를 하고 마이크를 들게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거 립싱크 한번 싹 그 쇼츠에서 많이 그 흘러나오던 그 파트만 이 아이가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완성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액팅을 하다가 이거 귀를 조금 덮어야 되겠다 싶은 분이 생기면 뼈든 포인트든 얼마든지 추가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옆모습을 수정하고 있는데 옆모습을 이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미지를 그려놓고 시작했으면 쉬웠을 텐데 옆모습은 이미지를 그려놓거나 뭐 샘플로 뭐 레퍼런스를 찾아두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계속해서 수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눈동자가 깜빡깜빡 빛나는, 그러니까 살짝은 이제 그 눈동자가 이글이글 하면서 빛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액팅도 준 모습이고요. 놀라셨죠? 저렇게 립싱크도 잠깐 작업을 해주면서 또 이제 팔 모양도 계속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게 립싱크에 맞춰서 몸을 까딱까딱 움직이려고만 했더니 또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결국은 뭔가 안무가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손 동작 같은 경우에도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춤 동작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일부 어떤 그 포즈들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임시로 제가 팔을 그냥 좀 최대한 뻗고 뭐 잠깐 이렇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하는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걸 만들다가 알게 됐는데 또 최애아이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아예 그 이렇게 안무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맞춰서 할 걸 그랬나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또 그 동작 다 맞추려면은 이 최애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거까지는 만들 수 없죠. 그것까지 만들려면은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틈틈이 뭐 퇴근하고 만들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만든 건데 이게 또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라고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올리겠습니다. 지금 또 그 스튜디오 장삐쭈 저기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도 편집할 게 많습니다. 또 이 모호 애니메이션 교육하면서 지금 이제 11차, 12일차까지 영상이 찍혔기 때문에 그 중에 재밌는 것만 잘 속속들이 골라가지고 한번 열심히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을 위해서 잠시 블렌더로 넘어왔습니다. 따로 뭐 블렌더까지 필요한 3D 작업까지 필요한 그런 배경은 아니었는데 생각한 배경이 어차피 이제 클로즈업 씬이었고 뒷부분은 블러로 좀 날릴 그런 장면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오프닝에도 뒷부분이 이제 3D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간단하게 3D로 해버려야겠다 싶어서 뭐 빛 효과나 뭐 이런 거 주기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블렌더로 만들어서 끝내야지 싶어서 블렌더로 작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또 이제 그냥 이렇게 빛 효과 정도만 주고 에펙에서 이제 그 광원 효과 주고 하면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2B 렌더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블렌더를 만난 것은 제 애니메이션 인생에 있어서 또 크나큰 충격이었죠. 그리스 펜슬 하나만 바라보고 블렌더를 배웠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배경 작업 간단하게 할 때나 이럴 때 말이죠. 이렇게 배경 작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에펙으로 넘어왔습니다.
에펙에서 이제 합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긴데 편집해놓고 보니까 또 짧네요. 에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배경 넣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밋밋해서 뭔가 효과 넣다 보니까 이런저런 광원 효과도 넣어보고, 또 광원 효과만 넣고 보니까 그냥 뿌여지기만 해서 이거 조금 마스킹 살짝 씌워서 살짝 이제 역광 느낌도 내야겠다, 또 이제 색감도 조금 만져줘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측면광 효과 같은 것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또 늦춰진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취미 작업, 그러니까 제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개인 작업이 아니었으면은 마감 기한에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작업을 마치고 막 이랬을 텐데,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편집 한번 해보자, 내가 퀄리티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보자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작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뭔가 좀 완성도 있는 작업을, 제가 항상 좀 러프만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레드자이언트 플러그인이죠. 정말 에펙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레드자이언트의 유니버셜, 그걸 활용해가지고 빛 효과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카메라 효과도 넣고, 카메라 가장자리에는 살짝은 블러 처리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역광 빛까지 표현을 해주고 렌더를 걸고 완성을 했습니다.